파이어족, 30대 말이나 늦어도 40대 초반까지는 조기 은퇴를 하겠다는 목표로 회사 생활을 하는 20대부터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며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이들을 가리킨다. 파이어 운동은 1990년대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확산됐다. 세평의 행복 연꽃 빌라. 이 책이 나온 건 2014년 11월 21일. 지금은 절판이 되었다고 한다. 쿄코는 소설 속의 인물이지만 이 책을 읽을 당시 나는 실존 인물인 줄 알고 있었다. 쿄코가 은퇴 당시 모아놓았던 돈은 10억 정도. 46세에 은퇴를 했고 세평 빌라에서 월세 30만 엔씩을 내면서 살아간다. 아니다. 30만 원이 아니라 월세 3만 원씩을 내면서 살아간다. 한국 돈으로 치자면은 한 35만 원 정도 되는 돈이다. 쿄코는 파이어족이다. 잠시 책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다. 은퇴 이후 쿄코 후 생활 방식과 쿄코 후 퇴사 이후이다. 세평의 행복 연꽃 빌라 31페이지 중 세상에 연금 생활자들이 있다면 쿄코는 저금 생활자이다. 한 달에 생활비 10만 원을 저금해서 꺼냈을 것이다. 예산만 잘 지킨다면 어찌어찌 여든까지는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 이상 살게 된다면 돈이 바닥나겠지. 쿄코는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이 나이에 회사를 그만뒀으니 재취직은 도저히 무리이다. 아르바이트조차 없을지 모른다. 세평의 연꽃 빌라 32페이지 중 일부. 쿄코가 퇴사한 이유. 사무직 여직원들은 서로서로 자리를 비우면 험담한다는 것을 모두 알면서도 겉으로는 상당히 사이좋게 지낸다. 하지만 머릿속은 질투심으로 꽉 차 있다. 그래도 쿄코는 그녀들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들을 싫다고 하면서도 계속 회사를 다닌다. 그에 비해 그런대로 높은 연봉을 과감히 포기하고 나는 이래도 괜찮을까? 무릎을 감싸 안은 채 그대로 발라당 누워버렸다. 낡은 나뭇결 천장이다. 이젠 내 얘기를 시작해보겠다. 나는 40세. 내가 모은 돈은 다 털어도 5억이 안 된다.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많이 모았다. 나의 자산은 레버리지 효과가 없었다. 그냥 꾸준히 모았다. 한때는 나도 다 비우고 월 150 생활자가 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식비가 50만 원, 관리비 10만 원, 통신비 10만 원, 보험료 10만 원, 교통비 10만 원, 대출이자 30만 원, 대출 원금 상환 50만 원, 건강보험료 아직 모른다. 그렇게 되면은 생활비가 200만 원 남짓한다. 1년에 2,400만 원이 들고 10년이면 2억 4천이다. 20년이면 4억 8천. 결론은 60까지만 살아야 한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3평 빌라에 적응해 살았어야 했는데 난 지금 13평 오피스텔에 산다. 1인이 산다고 가정했을 때 좁은 평수는 아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큰 욕심이 생겨서 아파트를 가지고 싶다. 대한민국에선 주거지 선택은 곧 투자처 선택과 같은 의미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오피스텔은 거래가 거의 없어 가격 변동이 크지 않고 재산세와 취득세가 더럽게 비싸다. 그런데 아파트를 가지려면 난 더 쎄 빠지게 일을 해야 한다. 왜 진작 돈을 더 모으지 못했을까? 되짚어보면 첫 번째로 취업이 늦었다. 재수를 했고 고시 공부를 했고 그래서 취업이 늦어졌다. 두 번째,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대출을 끼고 시작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빠가 결혼하면서 결혼 당사자는 부모님이 해주신 집을 차지하고 나는 그 집에서 나오면서 대출을 해서 집을 전세로 얻었다. 오빠가 남자여서 가부장적인 대한민국 사회, 그리고 김해김씨 3연파 73대 장손이라는 이유로 그 당시 짜증이 났고 지금도 짜증이 난다.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리 직업이 좋아도
집을 가지고 시작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따라잡기 힘든 차이를 만든다. 세 번째, 명품을 좀 샀다. 버버리 코트 2개, 캐시미어 코트 2개, 프라다 패딩 하나, 그 외에 옷을 좀 샀었다. 나에게 명품백은 없다. 정신을 못 차린 건지 프라다 패딩 하나를 더 갖고 싶긴 하지만 파이어족을 꿈꾸는 나로서는 언감생심 엄두도 못 낼 일이다. 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내 꿈이었던 세 평의 행복 연꽃 빌라로 파이어족이 되든 APT 구린 걸 사든 파이를 좀 더 키워놔야 한다. 그러려면 쎄 빠지게 일해야 한다. 그런데 퇴사는 하고 싶다. 건강상의 문제로도 매년 내 몸에는 종양이 생기는 장기의 종류가 늘어나고 있고 종양의 크기도 꾸준히 커지고 있다. 또한 난 은행일은 적성에 맞지 않는다. 첫 번째, 증권시장이 충분히 오른 상태에서 고객에게 펀드 권유를 못하겠고 당장 두 번째, 뒷자돈이 없는 젊은이들에게는 IRP 권유를 잘 못하겠다. 세 번째, 혜택이 큰 신용카드라도 소비액이 적어서 혜택을 잘 누리지 못하는 고객님에게는 신용카드 권유를 잘 못하겠다. 네 번째, 소득이 줄어 대출이 감액되거나 연장이 안 되는 고객님을 보면 안타까움에 실적에도 도움이 안 되는 미소금융재단에 연결을 해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간혹 펀드를 적금처럼 상품 설명 대충 하고 혜택을 못 누린 고객님에게도 그냥 증시가 올랐어도 그냥 파는 양아치 같은 직원들이 있었다. 나는 윈윈할 수 있는 영업을 하고 싶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양아치처럼 상품을 팔더라도 실적을 내는 직원들이 인정을 받고 승진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난 내가 잘못하지 않은 일로 고객님께 미안해하거나 굽신굽신하고 싶지 않다. 이게 나의 딜레마이다. 무튼 나는 퇴사를 마음먹었고 내게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하지만 동료들과도 고객들과도 적당한 인간관계를 취하고 있다. 그들에게 기대라는 걸 하지 않으니 마음은 더 편하다. 그들로 인해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열정이란 걸 잃고 사람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나를 보면 왜 이렇게 됐나 싶을 정도로 씁쓸할 때도 있지만 준비된 퇴사를 통해 잃어버린 나를 찾고 내 사람들을 만들 기회를 다시 얻기를 바란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과 이 직장이 더 이상 내 삶과 나의 마음가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나는 준비된 퇴사를 하고 싶다.